안녕하세요. 소망아빠입니다. 오늘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같이 한번 투자 기회를 찾아봅시다. 4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3만 5천 명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선 대구가 거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2010년 중반부터 2021년까지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상승해왔던 그 상승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23년 기간 동안 큰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23년 중반 들어서면서 다시 빠르게 가격을 회복했죠. 그리고 24년 기준으론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사람들에게 다시금 부동산 폭등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경신은 아직 일부 지역의 이야기이고 많은 지역들이 21년 기준으로 꽤나 조정된 가격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가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실수요자나 투자로 첫 집을 사려는 사람들 이야기고 아직 다주택자들의 유입은 많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25년 초까지 계엄 탄핵 이슈가 있었음에도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들은 견조하게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을 보니 23년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거주 수요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경우엔 취등록세 중과라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사실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남는 수익이 크지 않아서 굳이 사지 않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니 추가 과세니 이런 부분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신규 매수나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인데 재미있는 점은 이들의 수요만으로도 서울 및 수도권의 상승세가 꽤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도 이런 흐름을 꽤나 오래 지켜봐왔기 때문에 금리까지 인하되는 상황과 신규 주택 추가 공급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감소할 수 있다는 지표들을 보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규 매수로 진입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였다 보니 지방 부동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에 대한 투자 관심과 봄철에 접어들며 부동산이 서서히 살아나는 흐름이 맞물려서 지방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광역시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는 것 같습니다. 투자 기회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의 전망들이 앞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시장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로는 금리 인하 분위기 및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 부족 등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금리 인하는 확실히 부동산의 호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현금으로만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출 상품으로 보는 게 맞고 대출 상품은 금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급량도 부동산 가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맞죠. 그런 점에서 시장의 전망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상당히 단단해 보였던 미국이 생각보다 지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위기가 극복되는 형태로 큰 충격 없이 넘어갈 수도 있죠. 제 생각으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파트 시장은 지금 흐름대로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이슈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기가 없는 건 절대 아닌 글로벌 경제 상황이므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들의 뉴스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조심스러운 투자 결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있으면 꼭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9년 만에 빅딜로 마시모 오디오 사업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하만을 인수하며 오디오 시장에 발을 들인 후에 이번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 데논, 마란츠,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 등의 글로벌 오디오 브랜드를 사들인 겁니다. 마시모는 미국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5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자동차 전자장치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하만을 인수했었죠. 하만은 전장 사업과 오디오 사업을 함께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오디오 유명 브랜드들을 인수해서 시장의 1위 자리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않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바워스 앤 윌킨스 제품의 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투자 기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최근 삼성은 25년 1분기 기준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성공적인 판매로 모바일 부문에서 강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감소와 글로벌 수출 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상황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삼성의 빅딜은 모바일 부문에서의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에서 HBM4의 개발, 2나노 양산 등 첨단 공정 분야에 주력할 계획을 언급했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오디오 사업적 빅딜은 조금 의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분야의 경쟁 상대라고도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며 HB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또한 그에 반응해 견조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삼성도 현재 HBM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분야에서 서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투자 기회를 살펴보려면 두 기업의 상황을 잘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향후 삼성의 스마트폰 및 가전,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사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삼성이 주력하려고 하는 반도체나 AI 쪽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면 투자를 고려해 보시고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다렸다가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 투자 시기를 고려하는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 하나, 삼성전자 관련 뉴스 하나를 살펴보고 투자 관점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도 생각해 볼 만한 뉴스가 있다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아빠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